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추모의 과정도 있고 추모를 통한 예방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될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304명의 희생자를 낸 대형 참사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은 부끄럽고 또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는 진정서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바로 더 하나 이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희생자 가족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트라우마 치료가 그 사고의 정확한 사실 규명과 원인, 책임 소재, 책임을 묻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라우마 치료의 첫 발짝부터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지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조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제외하면 대학 등록금, 교육환경 개선 등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2020년을 마지막으로 경기도 자체 사업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구주기가 한 달하고 하루 남았습니다. 아직도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이 4.16 생명안전공원은 지금 그 후에 아마 이 기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한 538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타 대상이 아닌가 했더니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된 거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수부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비교적 해수부는 긍정적이고 아직 기재부하고 협의가 조금 원만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기재부와 해수부와 협의해서 문제를 푸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작년 12월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민안전혁신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9분의 자문위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확장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20명, 30명 하게 되면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9명으로 해서 그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한 뒤에 어떤 쪽에 봉하면 좋을까 하는 취지로 9명을 구성을 했고 조만간에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해수로 9년이 흘렀습니다. 참사 이후 경기도의 학생들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교육감님에게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네. 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장의 기억교실 비롯해서 시설에 대한 보전이나 안전과 관련된 좀 그런 부분에 교육기관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이 추진된 지 9년을 맞고 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실 겁니까? 4.16 그 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나름대로 학생 안전과 관련된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을 못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4.16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교육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다 아프게 생각하고 다만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추모의 과정도 있고 추모를 통한 예방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4.16 생명안전공원 같은 것이 그런 시설이 추모 시설이 건립돼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을 향해 9월 달에 통과시켰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 스포츠센터가 기관 하나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도내 체육인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스포츠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간 한 2억 5천 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이후에 체육계의 인권 문제가 많이 또 이렇게 노정이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바로 띄워주시죠. 예. 지사님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분은 누구입니까? 외국인 근로자로 송웬인가 하는 분이시죠. 예.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가 26세에 한국에 와서 30세 2년 전에 영하 20도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생명을 마감한 맞습니다.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 속행 씨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종사자 중에 70%가 아직도 화면에서 보듯이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강태형 의원님 말씀처럼 108개 중에 지금 15개는 완공이 됐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농지의 건축 물질 문제 등 이런 거로 해서 지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최근에도 또 이 농업 쪽에 또 외국인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이분들의 숙소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신용보호정재단 72명이 공무직 동일 직급입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원 26명 직급이 없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의 일자리를 총괄하는 일자리재단의 83명 공무직 단일 직급입니다. 한국도자재단 34명 직급이 없습니다. 예로 경기도청에 청소하시는 분을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그분들이 이제 공무직이긴 한데 호칭은 아마 이제 뭐 성함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년, 30년 근무하면서 김씨, 이씨, 김선생, 이선생 아니면 호칭이 없이 경기도청에 경기도에 일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직급 및 직급에 따른 임금 체계를 반드시 갖춰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공무직 분들하고 여러 차례 식사를 하면서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호칭을 그냥 아무개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미화원도 있었고 청원경찰도 있었고 그분들의 가장 큰 애로로 되는 게 지금 뭐 강태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정년 후에도 한 1년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과 또 이게 지금 단일로 봉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이 공무직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